감자는 반드시 이렇게 드세요. 노년에 사라지는 근육이 다시 짱짱해집니다. 그리고 감자를 이렇게 먹으면 종아리쥐, 다리쥐가 싹 사라집니다. 노년기에는 누구나 한 번쯤 느끼게 됩니다. 예전 같지 않다. 힘이 빠진다. 근육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익숙한 한 가지 음식이 이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음식은 바로 감자입니다. 지금부터 감자로 건강을 되찾은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올해 77이 되셨습니다. 평생을 농사일에 매달리며 땅을 일구고 씨를 뿌렸죠. 그 손은 굳은 살로 단단했고 햇볕에 그을린 피부는 건강한 생애의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부터 밤마다 종아리에 심한 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통증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였고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김 씨는 밤마다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구나.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니 낮엔 기운이 빠지고 농사일도 버거워졌습니다. 병원에 찾아갔지만 돌아오는 말은 늘 같았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이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보충제를 드셔보세요. 의사도 달리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보충제를 먹어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김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김 씨의 오랜 친구 박 씨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박 씨는 최근에 유튜브에서 감자가 근육 경련에 효과가 있다는 영상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는 게 어때? 박 씨가 권유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는 마음으로 김 씨는 감자물을 먹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박 씨의 조언대로 김 씨는 감자를 물에 삶아 그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감자에는 칼슘과 마그네슘 등 중요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게 효과가 있을까? 김 씨는 혼자 중얼거리며 감자물을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점차 그의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감자물을 꾸준히 마시면서 점점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밤마다 통증에 시달리지 않았고 낮에는 피곤함 없이 활기차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 감자물 때문일까? 그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김 씨는 스스로도 믿기 어려웠지만 몸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그의 변화를 기뻐하며 축하했습니다. 김 씨는 다시 농사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다시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이어서 감자로 건강을 되찾은 정 씨 할머니의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정 할머니는 80이 되셨지만 항상 밝고 건강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걷다가 주저앉는 일도 잦았고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설 땐 힘들어서 늘 한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나야 했습니다. 정 할머니는 걱정이 되어 병원을 찾았고 의사에게서 근감소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들며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드는 현상이었죠. 의사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라고 조언했지만 정 할머니에겐 이 말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습니다. 그때 오랜 친구이자 영양사인 김 여사가 찾아왔습니다. 김 여사는 정 할머니에게 감자를 활용한 건강회복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김 여사는 밝게 웃으며 정 할머니의 집에 들어섰습니다. 정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요즘 몸이 많이 불편하다고 들었어요. 정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요즘 힘이 없어서 걸어 다니기도 힘들고 앉았다가 일어날 때마다 힘들어요. 김 여사는 정 할머니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정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근감소증에는 단백질 섭취가 중요해요. 감자가 도움이 될 거예요. 정할머니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감자가요? 감자가 어떻게 단백질을 보충해 줄 수 있죠? 김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감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C와 칼륨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요. 감자를 잘 먹으면 근육 회복에 큰 도움이 돼요. 제가 감자로 어떻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김 여사는 정할머니에게 감자를 활용한 식단을 소개했습니다. 아침 식사로는 삶은 감자와 달걀, 점심으로는 감자 샐러드, 저녁으로는 감자 스프를 추천했습니다. 정할머니는 처음에는 감자로 어떻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지만 김 여사의 설명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날 아침, 정할머니는 김 여사가 가르쳐 준 대로 감자를 삶아 먹었습니다. 감자를 껍질째 삶아 영양소를 최대한 섭취하려 했습니다. 삶은 감자는 생각보다 맛있었고 정할머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점심으로는 감자 샐러드를 만들었고 저녁으로는 감자 스프를 먹었습니다. 김 여사는 정할머니에게 규칙적인 운동도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걷기부터 스쿼트, 벽에 손을 대고 하는 푸시업 등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정할머니는 처음에는 운동이 힘들었지만 조금씩 꾸준히 해나갔습니다. 감자 식단과 운동을 병행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정할머니는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팔에 힘이 조금씩 돌아오고 걷는 것이 덜 힘들어졌습니다. 김 여사는 정할머니를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잘하고 계세요. 식단과 운동을 계속 잘 이어가시면 더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한 달이 지나자 정할머니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팔과 다리에 힘이 생기고 앉았다가 일어날 때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정할머니는 기쁜 마음으로 김 여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 여사님, 정말 고마워요. 감자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요. 덕분에 건강을 되찾았어요. 김 여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할머니 건강을 되찾으셔서 저도 기뻐요. 앞으로도 꾸준히 하셔서 건강을 유지하세요. 감자 식단도 운동도요. 정할머니는 자신이 겪은 이 변화를 주변에 널리 알렸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근감소증이 올 수 있지만 감자를 잘 먹으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감자를 먹으면 근육이 강해지고 힘이 생겨요. 저도 감자 덕분에 다시 건강을 찾았어요. 오늘은 노후 건강을 책임질 감자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1장 감자를 이렇게 먹으면 종아리 쥐, 다리 쥐가 싹 사라집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쥐가 나서 깨어난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자다가 다리나 종아리에 쥐가 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이런 근육 경련은 특히 50대 이후부터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가끔 일어나는 쥐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큰 문제가 되지 않죠. 하지만 이 증상이 잦아진다면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자는 동안뿐만 아니라 조금만 격렬하게 운동해도 종아리가 딱딱해지고 혈액순환이 저하됩니다. 이럴 땐 우리의 몸의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시키는 역할을 하는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부족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감자가 이런 종아리 쥐, 다리 쥐를 완화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사람들은 종종 보충제를 섭취합니다. 오늘부터는 매일 감자를 먹어보세요. 감자에는 칼슘, 마그네슘 등
많은 미네랄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성분들이 눈떨림, 손이나 종아리, 다리 쥐와 같은 근육 경련의 치료와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영양소를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마그네슘 부족은 다리에 심한 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칼슘 부족은 골다공증을 유발하고 나트륨 부족은 길을 걷다 기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예민해지며 쉽게 화를 내고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한 팔이나 다리에 쥐가 나고 눈밑이 떨리며 심장 두근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자를 매일 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감자물입니다. 감자물이요? 하고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의사들조차 감자물을 챙겨 마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이 감자물의 효과는 꽤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감자물을 만들 재료는 간단합니다. 준비물은 감자와 죽염입니다. 먼저 냄비에 물을 1리터를 붓습니다. 여기에 죽염 1티스푼을 넣어 10분 정도 끓여주세요. 죽염을 물에 넣고 약 10분간 끓이면 죽염과 물 속 불순물이 제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끓이지 않고 바로 사용해도 되지만 끓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제 물을 끓는 동안 감자를 준비할 차례입니다. 감자를 깨끗이 씻어서 얇게 썰어주세요. 감자 물을 만들 때 껍질을 벗겨도 되지만 깨끗이 씻어 껍질째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자 껍질은 독성이 있다고 하지만 이는 감자가 싹이 났을 때에만 해당됩니다. 감자 싹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싹이 난 부분은 깊이 도려내고 사용해야 합니다. 감자를 먹고 두통,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물론 건강한 성인이라면 싹을 먹더라도 바로 아프진 않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싹이 나지 않은 신선한 감자를 먹는 것입니다. 무겁고 단단하고 표면이 매끄러운 감자가 신선하고 좋은 감자입니다. 초록빛이 돌거나 싹이 났거나 표면이 주름진 감자는 피해주세요. 또한 신선한 감자는 밝은 색을 띠고 오래 저장된 감자는 색이 어두워집니다. 다음으로 죽염을 끓인 물에 얇게 썬 생감자를 넣고 상온에서 약 10시간에서 12시간 동안 숙성시킨 후 냉장고에 보관하며 자주 마십니다. 밤에 담가두고 아침에 꺼내면 딱 좋겠지요.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에 한 잔씩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감자물을 마시기 시작하면 다리나 종아리가 무겁고 찌릿했던 느낌이 점차 줄어듭니다. 걸을 때 훨씬 가볍게 느껴지고요. 무엇보다 밤중에 쥐 나는 일이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요. 감자물은 그냥 물처럼 벌컥벌컥 마시면 안 됩니다. 너무 자주 마시기보다는 하루 3잔 정도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감자물이 좋은 이유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감자물은 위장이 약한 사람들에게도 좋습니다. 감자는 원래 소화불량을 치유하고 위염과 위궤양에도 효과가 있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자에 들어있는 폴리페놀과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은 위 점막을 보호하고 세포 퇴화를 방지하여 위염과 위궤양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요즘처럼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는 시대엔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감자물은 그런 분들께도 정말 도움이 됩니다. 속 쓰림이 줄고 소화를 도와 식후 더부룩함도 한결 나아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감자물을 만들어 드시거나 가끔은 감자를 생으로 갈아서 즙으로 드셔도 비슷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단, 위장이 약한 분들은 생감자보다 감자물이 더 부드럽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감자물과 이것을 함께 마시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바로 우유입니다.
다리쥐가 나는 원인 중 하나가 칼슘이나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 부족이나 수분 부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근육 경련은 영양소가 불균형할 때 자주 발생합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수축해 근육 경련을 일으킵니다. 우유는 칼슘이 풍부하기 때문에 감자와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게다가 맛도 고소하고 부드러워 부담 없이 식사 대용으로 드시기에도 정말 좋죠. 그럼 지금부터 집에서도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감자 우유 레시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다리나 팔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감자 껍질을 벗기고 감자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감자를 작게 썰어 전자레인지에서 빠르게 익힐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썰어놓은 감자를 찬물에 담가 전분을 제거합니다. 감자에서 전분을 제거하지 않으면 감자가 서로 달라붙어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감자를 볶거나 다른 요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레인지에 감자를 넣고 3분 동안 익혀줍니다. 감자를 작게 자르는 이유는 전자레인지에서 빠르게 익히기 위함입니다. 3분 후 젓가락으로 감자를 찔러서 익었는지 확인합니다. 6. 익힌 감자를 믹서기에 넣고 우유를 넣습니다. 모든 재료가 잘 섞일 때까지 갈아줍니다. 이제 감자 우유가 완성되었습니다. 혹시 단맛이 필요하시면 꿀 한 스푼 추가하거나 그냥 드셔도 됩니다. 감자 우유는 고소한 맛이 나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감자 우유는 식사 대용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속이 편안하고 포만감도 있어서 특히 아침에 바쁠 때 한 잔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감자와 우유를 함께 먹는 게 왜 그렇게 건강에 좋을까요? 먼저 근육 경련 완화에 도움이 되며 특히 마그네슘과 칼슘이 부족한 분들에게 좋습니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나시거나 팔에 힘이 자꾸 빠지는 분들에게는 정말 강력 추천입니다. 또한 감자 우유는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감자 속 폴리페놀과 아르기닌은 위 점막을 보호해주고 위염이나 위궤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최근 미국과 영국에서도 감자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스웨덴에서는 실제로 감자 우유가 출시되었습니다. 감자 우유는 아몬드 우유처럼 알레르기 걱정 없이 마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추가로 감자 우유와 함께하면 좋은 작은 생활 습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하루 동안 물을 자주 조금씩 나눠 마시기. 커피나 차처럼 카페인 음료는 조금 줄이기. 그리고 멸치,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를 함께 챙겨 드시면 금상첨화입니다. 하지만 감자 섭취 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감자는 칼륨이 풍부하지만 과다 섭취 시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루에 2-3개 정도가 적당하며 특히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하루에 3개 이상 섭취하지 것 좋습니다. 오늘 소개한 감자 우유를 통해 많은 분들이 건강을 되찾길 바랍니다. 제2장 감자는 반드시 이렇게 드세요. 노년에 사라지는 근육이 다시 짱짱해집니다. 어릴 때는 슈퍼마켓에 가서 세제나 물을 쉽게 사올 수 있었지만 지금은 조금만 무거운 것을 들어도 팔에 힘이 빠지고 걷다가도 다리에 힘이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도 힘들어서 한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나야죠. 이러한 현상은 우리 몸의 근육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드는 현상을 근감소증이라 합니다.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자만 잘 먹어도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감자를 어떻게, 언제 먹느냐에 따라 근육 형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자를 통한 단백질 보충 방법. 하나, 아침 식사로 감자 섭취하기. 아침 식사로 감자를 먹으면 하루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C와 칼륨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전반적인 영양 섭취에 좋습니다. 둘, 감자를 삶아 먹기. 감자를 삶으면 그 안에 있는 영양소가 그대로 보존됩니다. 특히 감자를 껍질째 삶아 먹으면 더 많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껍질에는 섬유질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셋, 감자와 단백질 식품 함께 먹기. 감자만으로는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닭가슴살, 두부, 계란 등 다른 단백질 식품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근육 형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넷, 운동 후 감자 섭취하기. 운동 후에는 근육 회복과 성장을 위해 단백질이 필요한데 이때 감자를 먹으면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감자의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보충해주고 단백질은 근육 회복을 돕습니다. 단백질은 크게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흔히 닭가슴살을 비롯해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식물성 단백질보다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칼로리가 더 높아서 비만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근육을 키우기 위해 닭가슴살만 먹는다고 하지만 우리 같은 나이 든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5대5 비율로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감자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식품이지만 여기에 단백질이 풍부한 재료를 더하면 근육 형성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조합은 바로 감자와 계란, 그리고 양파입니다. 이 세 가지는 아침 한 끼로도 충분한 영양을 줄 수 있을 만큼 몸에 이로운 조합이에요. 자, 그럼 이제 천천히 만들어 볼까요? 먼저 감자 하나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껍질이 얇다면 껍질째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엔 양파도 하나 준비해서 깨끗이 씻은 후 얇게 썰어둡니다. 얇게 썰면 익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조리 시간이 훨씬 단축됩니다. 요리할 땐 이런 사소한 팁이 생각보다 유용합니다. 이제 계란을 그릇에 하나씩 깨서 준비합니다. 중간 크기의 감자 한 개에는 단백질이 약 5g 이상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워 먹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하면 단백질 흡수율이 더 좋아집니다. 단, 주의하실 점도 있어요. 감자를 튀겨 먹으면 발암 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삭한 맛은 좋지만 몸에 해로운 아크릴 아마이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튀기는 조리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참고로 감자는 6월부터가 제철입니다. 가격도 내려가고 맛도 훨씬 좋아지죠. 포만감도 있고 식물성 단백질도 챙길 수 있어 요즘 같은 때에 딱 먹기 좋습니다. 여기에 계란이 더해지면 완벽한 단백질 밸런스가 만들어집니다. 계란은 대표적인 동물성 단백질 식품이죠. 감자와 계란을 함께 먹으면 식물성과 동물성 단백질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 근육 형성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나이가 들면 아침에 잘못 먹은 음식 하나만으로도 하루 종일 속이 더부룩하잖아요. 그런데 감자와 계란은 속에 부담이 적어서 아침 식사로 딱 좋습니다. 이제 모든 재료가 준비되었으니 팬에 기름을 두르고 가열합니다. 4. 감자를 먼저 볶다가 양파를 넣어 함께 볶아줍니다. 집에 남은 재료가 있다면 다른 채소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재료가 80% 정도만 익으면 충분해요. 나머지는 계란과 함께 익히게 되거든요.
혹시 감자가 탄수화물 덩어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나요? 이건 꼭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최근 네덜란드의 의학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계란, 우유, 감자를 함께 먹으면 고품질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품질 단백질이란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는 8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한 단백질을 말합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우유와 감자 모두 이 필수 아미노산을 갖춘 식품이고, 계란은 단백질 흡수율이 무려 100%에 가까워 체내에서 완벽하게 사용될 수 있는 완전 단백질로 평가받았습니다. 게다가 계란에는 단백질과 지방뿐만 아니라 철분, 칼슘, 비타민, 셀레늄 같은 다양한 미량 영양소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재료들이 적당히 익었다면 준비해둔 계란을 팬에 붓고 천천히 잘 섞어주세요. 그리고 소금, 후추도 조금 넣고 뚜껑을 덮어줍니다. 뚜껑을 덮고 약불에서 5분에서 7분 정도 익혀주세요. 중간중간 한 번씩 뚜껑을 열어 바닥이 타지 않게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맛있고 영양가 높은 아침 식사가 완성됩니다. 감자와 계란, 이 두 가지는 정말 단순해 보이지만 감자와 계란의 조합은 근육 형성에 도움이 되고 속에도 부담이 적어 아침 식사로 최적입니다. 그렇다면 계란과 감자는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계란의 하루 섭취량은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노년기에는 하루에 2개 정도 먹는 것이 좋고, 청장년층은 3개 정도 먹어야 단백질 섭취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감자는 하루에 2개에서 3개를 먹는 게 건강에 가장 좋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이 요리를 만들어서 드시면 신체에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는 거죠. 이 요리를 언제 먹으면 좋은지도 말씀드릴게요. 단백질은 근육과 뼈를 구성하고 혈액순환, 면역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단백질 분해는 주로 수면할 때 일어나기 때문에 아침 시간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특히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아미노산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남성이 아미노산 흡수를 더 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일수록 단백질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아미노산 민감도가 낮아지므로 단백질 섭취량을 늘려야 한다고 합니다. 근육을 늘리려면 단백질을 언제 먹어야 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계신데, 근육량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운동 전에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먼저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오히려 근육이 손실될 수 있다고 하네요. 우리 몸에 탄수화물이 충분하지 않다면 운동할 때 몸이 근육의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체중을 줄이는 목적이라면 공복에 운동하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저혈당 상태인 공복에 운동을 하면 탄수화물로 구성된 혈당이 아닌 체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비율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리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으니 오늘 만든 요리처럼 식물성, 동물성 단백질을 같이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을 먹고 운동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유나 두유를 같이 먹으면 필수 아미노산 섭취에 효과적이니 우유나 두유를 한 컵 정도 같이 드셔보세요. 제3장 1년 내내 신선하게 신선한 감자 보관 방법과 맛있게 찌는 법. 여러분, 혹시 감자를 한 상자 사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싹이 올라와서 전부 버리셨던 적 있으신가요? 감자는 제대로만 보관하면 1년 내내 신선하게 먹을 수 있는 식재료인데요. 보관을 조금만 잘못해도 감자가 금방 싹이 나거나 말라 비틀어져서 버리게 됩니다. 정말 아깝죠? 보통 감자를 보관할 때 신문지로 하나하나 싸서 보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방법이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번거롭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감자 보관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이고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맛있는 감자도 소개하고 간단하게 찌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싹이 나지 않는 신선한 감자를 1년 내내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자를 구입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자의 뚜껑을 열어놓고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실 텐데요. 감자를 신선하게 1년 내내 먹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감자를 받자마자 바닥에 쏟아놓고 한번 말리는 것입니다. 감자를 수확할 때 땅속에 수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잘 말리지 않으면 금방 검게 변하거나 싹이 납니다. 감자를 제대로 판매하는 곳에서는 먼저 창고에서 말린 후 택배로 보내지만 혹시 모르니 집에서도 약 하루 정도 말려주세요. 단,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감자를 절대 강한 햇빛 아래에서 말리면 안 됩니다. 햇빛에 노출되면 감자가 초록색으로 변하는데 이 과정에서 솔라닌이라는 독소가 생기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감자 보관 방법의 4가지 핵심. 첫째, 그늘에서 말리기. 감자를 구입한 후 바로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서 하루 정도 말려주세요. 초록색으로 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구멍 뚫기. 감자 상자를 준비한 후 상자에 여러 개의 작은 구멍을 뚫어줍니다. 상자를 완전히 밀봉하지 말고 공기가 통하게 해야 합니다. 구멍이 많을수록 좋지만 너무 크면 햇빛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작은 구멍을 여러 개 뚫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신문지 깔기. 상자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감자를 깔끔하게 정렬한 후 그 위에 다시 신문지를 깔아줍니다. 2~3겹의 신문지를 깔아주면 습기를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감자와 신문지 한 줄씩 반복해 주세요. 넷째, 서늘한 장소에 보관. 감자 상자를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사용하세요. 서늘한 베란다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감자가 금방 상하거나 싹이 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감자 보관 시 주의 사항. 1. 사과와 함께 보관하기. 감자 보관할 때 사과와 함께 넣으면 더 좋다는 이야기 많이들 들어보셨죠? 사과에서는 에틸렌이라는 성분이 나오는데 감자에 싹이 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양파와 함께 보관하지 않기. 양파는 수분이 많아 감자와 함께 보관하면 감자가 빨리 시들거나 싹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감자를 냉장고에 넣는 실수를 하시는데요. 감자는 반드시 실온 보관해야 합니다. 냉장고 안에 넣으면 감자의 녹말이 당으로 바뀌고 그로 인해 발암 물질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 감자는 항상 바람이 잘 통하는 실온에 꼭 기억해 주세요. 감자가 제철일 때 미리 박스채 사두시고 알려드린 방법으로 보관해 보세요. 1년 내내 신선한 감자를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어릴 때 어머니가 가마솥에 쪄주던 감자 맛 기억하시나요? 갈라진 껍질 사이로 폭신한 속살이 드러나는 그 폭신폭신한 맛이 나는 감자 말이에요. 요즘은 이런 감자를 찾기가 어려운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감자의 품종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감자를 찌면 가뭄난 논바닥처럼 쩍 갈라져서 폭신폭신한 맛이 나는 감자를 두배 감자라고 합니다. 이 감자가 먹으면 정말 맛있고 옛날 그 맛이 나요. 그런데 두배 감자는 추위에 약하고 우리나라에 많이 없어서 구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가격도 일반 감자보다 조금 더 높고요. 감자를 찌면 포슬포슬하고 부드러워서 맛이 좋고 다른 감자들보다 저장을 오래 해도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시장이나 마트에 두백 감자가 보이면 꼭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감자를 정말 맛있고 간편하게 삶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그동안 감자를 냄비에 쪄왔던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봐주세요. 먼저 감자를 삶을 때는 너무 크거나 너무 작지 않은 감자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크면 익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전분이 녹아나와 맛이 없어지고, 또 너무 작으면 먹을 게 없어서 별로입니다. 손에 쥐어서 쏙 들어오는 크기가 가장 좋습니다. 알려드릴 방법은 감자를 전기밥솥에 찌는 방법입니다. 일단 감자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우리가 보통 감자는 냄비에 찌잖아요. 그런데 냄비에 찌면 물이 적어서 아예 타버리는 경우도 있고, 물이 너무 많으면 수분이 제대로 안 날아가서 축축한 감자를 먹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밥통으로 감자를 삶으면 진짜 맛있는 감자를 먹을 수 있습니다. 밥통에 소금 2스푼, 설탕 1스푼을 같이 넣어주시고요. 물은 감자가 살짝 잠길 정도로 부어주세요. 그리고 취사 버튼을 눌러주면 끝입니다. 그러면 감자 껍질이 갈라지면서 수분이 제대로 날아가고 속은 포슬포슬하게 익은 맛있는 감자 완성입니다. 여러분, 감자는 찌고 나서 바로 먹어야 맛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건강을 생각한다면 한 김 식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힌 감자에는 레지스턴트 전분이 생기는데, 이건 당의 흡수를 늦춰주고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좋은 성분입니다. 그래서 감자를 식혀서 먹으면 뜨거울 때 먹는 것보다 당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건강을 챙기시는 분들은 식혀서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우리는 익숙한 것 속에서 중요한 것을 종종 놓치곤 합니다. 너무 흔해서, 너무 평범해서 그 가치를 다시 들여다볼 기회를 잊은 채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잠시 멈춰 그 감자 한 알 속에 담긴 풍요와 따뜻함을 떠올려 봅니다. 감자는 노년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소박한 명약이었습니다. 근육이 빠지고 다리에 힘이 사라지며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는 증상은 단지 나이 탓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때 필요한 건 특별한 약도 값비싼 영양제도 아닐지 모릅니다. 매일 삶아 먹는 감자 한 알. 그 한 알 속에는 마그네슘이 경련을 진정시키고 칼륨이 혈압을 다스리며 폴리페놀과 아르기닌이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작고 단단한 회복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감자 물로 시작한 하루는 위장을 편안하게 하고, 감자 우유 한 잔은 부족했던 영양을 채워주며, 감자와 계란 한 접시는 쇠약해진 근육에 다시 힘을 불어넣습니다. 감자를 이렇게 드시면 근육 경련이 사라지고 다리에 다시 기운이 돌고 혈압과 당도 차분히 안정되는 변화를 몸이 먼저 알아차릴 것입니다. 건강을 위한 식재료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건강은 이렇듯 큰 결심이 아니라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을 지키는 힘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들 들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자, 오늘 당장 사러 가야겠다.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소중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식탁에 감자 한 알이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나이들의 품격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